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도 화끈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도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이거는 이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거 상관없이 막 하루에 8%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예전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연히 급등 쪽에서도 네카오 네. 이런 흐름 보이기도 했었고 어제 SK이노베이션 빠지는 거 봐도 그렇고 네. 굵직한 종목들의 이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런 굵직한 종목들을 중소형주 전략자듯이 좀 더 짧게 혹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급등락 말고 조금씩 올라가는 좀 욕심을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마음 편하게 가져갈 그런 종목이 있을까? 요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오늘 정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각종 이슈들과 종목 전략들 저희가 가득 준비했고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말았었던 그 포인트 중에 두 번째. 급등락이 막 일어나진 않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쪽. 네. 자동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장용혁 팀장과도 한번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역시 매수 관점, 각종 자료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출근전을 통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매력. 그 전전날에 출근. 아, 그 전전날에? 네. 그 다음 날에도 하셨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했다. 내가 좀 더 빨랐다. 네. 자동차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민영 앵커가 출근전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나온 지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6월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현대차 14% 증가했고요. 기아는 20%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는 좀 움츠러들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쪽에서 잘 나오는 모습이었고 상반기 전체로 보더라도 다음 그림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25% 두 개 합치면 판매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르노와 한국GM 쌍용차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우리 상장 기업으로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있었고 공장 셧다운 문제도 있으면서 약간 걱정은 됐었는데 다만 어떤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아주 기분 좋게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네. 좀 이렇게 수치들을 확인했으니까 제가 꼽은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 가운데 일단 해외 시장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는 좀 주춤했는데 이거를 해외 시장으로 상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치가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랜저와 SUV 제네시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프리미엄 라인. 맞아요. 수익성이 좋은 거. 그랜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SUV와 제네시스 판매량이 꽤 좋게 나타났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수익성대로 가져가고 있고 부품주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쪽 SUV나 고급차 쪽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추천도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넥소가 6월 판매 15,000대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차 쪽으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넥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친환경차에 대한 파이가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 이게 한 달에 15,000대 돌파한 게 8개월 만이거든요. 어쨌거나 친환경 쪽으로도 여전히 어떤 모멘텀들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용혁 팀장님과 진행 스타일이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질문을 늘고 저야 영광이죠. 자문자답하는 영상. 질문하고 기다린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안 하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긴장감을 매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겪어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연중 주가 흐름인데요. 파란색이 현대차고 기아가 빨간색입니다. 연초에는 약간 서로 좀 꽈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3월 들어가면서는 그냥 그대로 동조화되면서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현대차랑 기아 주가 생각하면 우리 인식이 너무 횡보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고 보시면 진짜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 저희 성공투자에서
이때부터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마음 한켠에 조금 위안을 받고 있고요. 연초에 애플카 모멘텀 딛고 막 기아 저렇게 날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못한 건 없다고 느껴져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만 뺀다면. 네. 그래서 얼마든지 좀 더 파이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지표들이야 사실 더 좋아졌죠. 추가적인 주가 탄력만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대형주의 급등락에 또 부합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뭐 스토리데이라고 요즘 뭐 완성차 업계에서도 자기들의 기업 설명회 데이를 만들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스토리데이를 만들었는데 어제 이게 또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블랙데이처럼 느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스토리데이의 내용을 뭐 짤막하게 정리하면요. 석유화학 부분에 집중을 해왔었던 이 기업이 우리 배터리 사업 분할할 거야. 분할해서 나스닥의 상장도 고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가 1000기가와트인데 이걸 이상으로 넘겼다라는 건데 글로벌 탑3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지금 생산 능력이 한 40 정도입니다. 1000 보면 25년치 일감을 확보한 건데 우리는 생산 파일이 더 늘릴 거야 네. 라고 해서 배터리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휘발유나 경유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투자 줄여가지고 사업 줄여나갈 거야. 이유가 요즘 탄소 중립 때문에 네. 이 탄소가스 배출 이 문제로 인해서 한 6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된대요. 네. 그런 부담도 분명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휘발유 경유 떼고 뭐 할 건데 했더니 신규 사업 폐배터리 리튬 추진할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전반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다 좋아요. 다 좋고 긍정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이 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정유 부분에서 선방을 잘 해주고 어쨌거나 2차 전지 쪽에서 잘 되니까 오른 모멘텀이 건데 돼줬는데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다 빠져버리네요. 사실 그 배터리를 보고 SK이노를 투자하신 분들이 더 요즘은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었죠. 8.8%나 내려갔어요. 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어제도 5년 동안 18조를 배터리에만 쏟아붓겠다라고 했는데 그 18조 원을 쏟아붓는 배터리를 분사한다라는 스토리가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상황이 아니겠죠. 네. 이걸 보고 투자한 이들, 특히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습니다. 어제 나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요 불만의 내용들이에요. LG 엔솔 물적 분할이 생각난다. 결국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 건 이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 측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만 여기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 분사된 회사의 주식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당연히 주가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분사하게 되면 모 회사가는 평가 절하를 받게 되잖아요. 관계사나 자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자회사가 잘 가도 그만큼 가주지 못하는 흐름이 항상 나타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들고 있어야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최근에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 SK이노베이션에 이런 분사 얘기는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온통 목표가 올려잡고 배터리 좋을 거야 얘기만 했는데 그거 믿고 산 사람들은 어쩌냐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분사가 꼭 악재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SKIT 때 이 상장할 때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니다. 괜찮다. 결국 이거는 진통을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소리이지만 와닿진 않죠,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LG 화학의 그 이슈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야. 야, 그리고 이거 분사하려면 최소 1년 걸려. 그 맞아요.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에 다 그래도 실적 포함되는 거야. 라는 걸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센티멘트가 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건 어제 그 8.8% 급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거인 핵심이죠. 건데 잠시 후에 그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는 일단 뉴스 한 가지. 상반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건 코스피와 코스닥 ETF까지 다 합쳐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이제 뭐 10조 원도 안 되던 게 30조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음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 뭐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잠깐만 볼게요. 쭉 지난해부터 흐름인데 3,300 찍고 계속 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기관과 똑같은 코스피 주봉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을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질문을 이거 보면서 뭐 느껴지세요? 딱 눈에 띄는 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줄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이게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1분기 때 피크를 찍었어요.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도 합친다면 해봤자 3월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실제로 조금 더 보기 좋게 일평균 거래대금들을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때 한 20% 정도 한 단계가 거래대금이 내려왔네요.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2주 전쯤부터 코스피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거래대금 늘어나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평균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봤을 때 증권사에게 또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는 계속 상존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 브로커리지 수익이랄지 자체 트레이딩이랄지 안 그러면 지금 어떤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IB 부문에서도 뭐 계속 실적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증권사 입장으로서는 좀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다 보면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증권사, 주요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다음 장면 넘겨 주시겠어요? 1분기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쭉 뭐 시계열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이제 2020년 하반기고 여기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네. 피크 찍고 그 다음부터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2분기 들면서 확연하게 좀 줄어들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증권사도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자료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봤어요. 좀 점검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자동차부터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다양한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왠지 이어지는 코너에 이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유창희 대표와 이어가시죠. 예, 오늘도 많은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런 매출 지표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고 네. 어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뭐 당연히 좋다라는 걸 아실 테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현대차랑 기아 말고 네. 또 이 지표로 수혜볼 수 있는 다른 기업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 내수 판매는 조금 둔화됐지만 그 내수 판매가 뭐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급을 못 맞춘, 그러니까 수요를 못 맞춘 거죠. 공급 자체가 반드시 쇼티지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해외 시장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6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는 같이 움직였었던 게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부품주들이 단순하게 그 전에 그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해서 많이 움직였었던 거는 약간 전기차 관련된 이슈. 네. 혹은 차량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뭐 약간 미래형 그 차량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다면 최근 한 5월, 6월 달에 올라왔던 그 부품주들의 흐름을 보면 전통 내연기관 차 관련돼서의 부품주들이 많이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전기차 성장 판매량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내연기관 차가 뭐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은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둬서.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SL 같은 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ED 방향 지시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하반기 신차라든지 이런 부분 다 LED로 좀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개선, 매출 증가세는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SL 같은 경우에는 또 박재영 차장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차를 위주로 계속 만들어낼 그쵸. 거다. 근데 여기가 고가 차량들에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많이 들어가죠. 하다 보니까 SL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역시 대표님께서도 갖고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최근에 타이어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금호 타이어도 많이 올라왔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꼭 신차 판매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중고차 관련해서도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교체 타이어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신차 판매 말고도 뭐 중고차라든지 혹은 타이어 교체 수요 이런 거하고 맞물린다라면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조금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형 차 성장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시 EDP가 이제 그 배터리 이 각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력이 있고 또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SL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상신 EDP까지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 또 매력 있는 자동차주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특히 SL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기대감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반물이 짚고요. 두 번째는 딱 종목 얘기인데요. SK 이노베이션.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LG화학대가 생각나긴 네. 하는데 그때 결과적인 걸 보면 충분히 SK 이노베이션도 좀 센티가 떨어졌다가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SK 에너지 솔루션의 그러니까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하고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배터리 경쟁력하고 이걸 동일하게 보고 매력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모든 회사가 똑같은 이슈로 네.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 지주사 전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 분할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배터리 사업부 분할 가능성은 그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둔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거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그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투자는 지금의 투자자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분할했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전혀 없다라는 없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우려감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큰 폭의 좀 아침부터 하락세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적일지 물적일지 저는 조금 이제 인적 가능성을 또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하락도 보신다면 그 아침에 7%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다음에 계속 쭉쭉쭉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이슈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하락이 어제와 같은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이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석유 업황, 뭐 휘발유, 경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우리 LG 디스플레이 생각해 보시죠. LCD 사업을 폐쇄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역설 때문에 LCD 수익성이 괜찮아지니까. 엄청 좋아지니까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모든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게 로드맵인 것이고 어쨌든 현재는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주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업부 분사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 실적으로 다시 채워준다라면 전 주가는 약간 점진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30만 원 회복은 충분히 7월 늦어도 7월, 8월 사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 속도는 그러면 LG화학 때 그때 당시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당장 뭐 오늘 들어가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7월이나 8월 안에는 30만 원 회복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좀 단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공략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증권사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워낙 실적도 잘 나왔고 배당에 대한 매력들이 많다 보니까 1분기에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2분기에도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과정이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세부 조건들을 봤더니 증권주에 대한 시각을 약간 낮춰야 되나라는 좀 불안감도 있거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증권주 지금 이제부터 낮출 필요는 없다. 이미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요 증권사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랑 비교했을 때 최소 한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좀 줄어들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있죠. 그러한 이유가 이제 그 올해 증시가 상반기 결산한 내용을 보면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 15% 수익률이 딱 1월 달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1월 달에 어떤 여러 이슈로 인해서 붐업을 한 다음에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 5개월은 그냥 행보세를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네. 그닥 썩 재밌는 장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2분기 실적 자체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1분기 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공격적으로 뭐 매도하는 이런 거래 회전 속도가 좀 빨랐지만 2분기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관망하자는 심리가 좀 더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통해서 그 전 그림 보시면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저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저게 시장의 기대치와 그렇죠. 시장 기대치. 비례한다고 보시면 주가 됩니다. 상승률의 각도랑 맞아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국내 증시에 매력이 없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증시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전 남아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 5개월 자체가 좀 답보 상태, 박스권 흐름을 좀 네. 보여주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도 뭐 상반기만큼의 상승 랠리를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전 하반기에도 증시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지금 뭐 진짜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계속 가상화폐 네. 계속 하락할 것이다. 계속 비관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을 갑자기 몇 억 되는 부동산 투자를 갑자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규제는 여전히 규제는 여전히 있으니까요. 있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오히려 증시가 그전에는 증시에 대해서의 대체 투자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증시의 대체 투자처가 적다. 오히려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한다라면 매력을 느끼고 다시 유턴할 수 있는 혹은 거래량이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증권주들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점진적인 반등세는 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증권주에 대한 불안감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창의스픽은 딱 OCI 갖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계신 겁니까? 어쨌든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태양광주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아직까지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하반기 약간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태양광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녹아들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OC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동안 업황 사이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 이 업황 사이클, 상승 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다들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장기화 된다라면 오히려 반사이익,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의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OCI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태양광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 또 뭐 태양광 사업 말고 다른 화학 부분이라든지 카본 사업 부분도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한 4, 5개월, 아니 3, 4개월 정도 계속 좀 행보세를 보여주면서도 우상향하려고 하는 기조가 좀 놓여 있기 때문에 한 16만 원 정도 목표가 유지하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OCI에 대해서 16만 원 얘기를 해주셨고 참 신기하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전문가에게 1, 2주에 한 번 정도는 OCI가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어떤 배경에 대한 변화들,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OCI에 대한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